힘찬 박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네, 저는 미망을 연출한 김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망에서 여자를 연기한 이명아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팀장 역할한 박봉준입니다. 저희가 전에 라이카에서 그 GV를 진행했었을 때 진행자분이 따로 없이 이렇게 배우들만 있어서 관객분들이랑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가지고 관객분들이랑 저희가 얘기하는 동안에 관객분들이 막 서로 손 들고 같이 얘기를 참여하는 형식으로 좀 GV가 아니라 뭐라고 대화를 했다고 해야 되나? 소통하는 느낌이 되게 좋았어서 오늘도 한번 이렇게 저희끼리 이렇게 자리를 한번 해봤고요. 이게 그래도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으실 테니까 영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영화는 2019년 여름에 시작해서 2022년 겨울까지 총 4년에 걸쳐서 제작된 영화고요. 이제 커다란 사건보다는 작은 변화의 순간, 일상의 순간에 좀 주목한 영화여서 일반적인 영화보다는 조금 심심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이렇게 배우들이 성장하는 모습, 그 다음에 실제 시간의 4년의 흐름을 공간에서도 느낄 수 있는 조금은 다른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조금 잘 다가갔길 바라고요. 저희끼리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 건데 저희끼리 이렇게 질문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갑자기 나도 이 얘기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면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도 이게 좀 특이한 거긴 한데 저희가 관객분들한테 질문을 좀 드리기도 할 것 같아요. 괜찮으시면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끼리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어색해서 제가 먼저 해볼게요. 네, 먼저 한번 해주시면. 김태형 감독님 어저께 하얼빈 본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그거 보시고 비니 쓰고 오신 건가요? 하얼빈과 비니가 무슨... 하얼빈이요? 앞에서 하얼빈이라고 하셔서 분위기가 얼음장 같아서 한번 풀어보려고 헛소리로 한번 시작해봤습니다. 왜냐면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로 입고 왔거든요. 하얼빈 스타일이요? 동군 스타일이고. 네, 죄송합니다. 질문해주세요. 네. 그 배우분들이 아무래도 영화를 찍을 때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찍게 되고 저희가 GV를 하면서 배우분들과 많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조금은 같은 질문과 같은 대답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어떤 질문이 안 나왔었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배우분들이 영화를 통해서 자기가 가장 기억나는 대사? 이런 것들이 좀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이것도 했었던 적이... 저는 했었어요. 그래요? 네. 그럼 안 한 척하고 한번 해볼까요? 네. 다시 한번 생각해봐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요? 저 본인 대사에서. 제 대사요? 네. 저는 뭐 그럴 수도 있죠겠죠. 그럴 수도 있죠를 제일 좋아했고, 그 횡단보도 첫 번째 횡단보도 건널 때요. 그때 이제 대부분 이명화 배우의 그 서사로 빠져들어서 대부분 그때는 보셔가지고 아마 제 얼굴을 잘 안 보실 텐데, 그때 그럴 수도 있죠라고 하면서 표정으로 살짝 이 남자에게 뭐가 있다를 제가 그때 표현하거든요. 네, 그거 연차 관람하신 분 중에 눈치채신 분들 아무도 없죠. 그때 하는 얘기가 그 미망인 얘기할 때 아이 얘기를 하면서 그럴 수도 있죠라고 하는데, 제가 그때 이제 그 아이를 생각했을 때 씁쓸한 표정을 거기 한번 살짝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대사를 했을 때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참 잘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대사를 좋아합니다. 농담이었습니다.
대사? 제 대사에서? 그 장면도 괜찮죠. 나 다른 역할 대사가 오늘 좀 생각이 나는데 네, 말해도 네. 될까요? 그럼요. 그 헤매다가 아는 거지 아. 라는 대사가 오늘은 또 떠오르네요. 이게 매번 좀 좋아하는 장면이나 그 어떤 떠오르는 그날 그게 달라요. 근데 오늘은 헤매다가 아는 거지라는 대사가 마음에 와닿는 그런 날인 것 같아요. 저도 매번 다른데 오늘은 저는 나 가볼게, 여기서 가볼게라고 이제 첫 번째 파트에서 이명화 배우가 하성욱 배우에게 얘기할 때 그게 맞아. 좀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연기가 참 좋았죠. 이게 손을 내민다라는 여자가 나 가볼게 하고 손을 내미는 그 감정이 되게 네, 맞아요. 인상 깊었다고 생각해요. 누나가 안 했으면 아마 표현하지 못했어요. 혹시 관객분들 오늘 처음 보신 분 있으실까요? 오. 처음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오, 일반적인 그래요. 질문을 한번 받아보고. 근데 질문을 하시려고 아니 저도 질문하려고 그랬지 처음 본 건 아니고. 그 질문해 주세요. 네. 저는 그 배우님들께서 그 찍으실 때 혹시 개인적인 뭐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사라든지 이 부분은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원래 시나리오보다 그런 식으로 뭐가 투영이 된 장면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감독님께는 그 이순신 장군 칼 대화가 되게 중요한 모티브 중에 하나잖아요. 저도 그 테마를 되게 좋아하는 테마인데 감독님은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택시 운행할 때 마지막 에피소드에 보면 위에 불이 들어와 있고 빈 차라고 이렇게 켜져 있잖아요. 의도적으로 그러신 건지, 원래 손님이 있거나 누가 타 있으면 그걸 끄거든요. 네. 근데 근데 그 장면을 보고 왜 의도적으로 키신 건지 아니면 깜빡하신 건지. 먼저 읽어주시겠어요? 바꿨던 장면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평소에 뭐 요즘에는 잘 하지 못하지만 그 영화를 이제 쓰고 만들 당시에 감독님이랑 이제 산책하면서 대화도 많이 나누고 평소에 대화를 되게 많이 나눴었어요. 그래서 그 우리 대화 안에서 뭐 오고 갔던 그런 말들이 많이 쓰여 있었기 때문에 좀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감정이나 대사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다 그대로 했어요. 제가 기억 남는 거는 다 대본대로 했는데 이명화 배우가 딱 하나 요구해서 삭제한 대사가 있었어요. 그게 네, 그거 말씀해 주시겠어요? 서울극장에서. 서울극장에서 맞아. 있었어요. 두 번째 파트에서 있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그게 이게 좀 이 대사가 좀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상처가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말했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박봉준 배우가 성적 지향을 물어볼 때 혹시 남성을 좋아하시는 이성을 좋아하시는지 이렇게 얘기할 때 하고 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근데 원래 대사에서는 아니요라고 대답해요. 그러면은 혹시 여성을 좋아하시는지라고 물어보면 그것도 아니요라고 대답하거든요. 원래 대사에서. 근데 되게 이명화 배우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더니 현장에서 혹시 이 부분은 실제 그 성소수자분들이 보시기에 혹여나 불편하시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줘서 이게 그렇게 불편할 수 있으려나? 라는 걸 서로 고민하다가 그러면은 이렇게 바꿔보자 해서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수용을 해서 수정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저는 뭐 하나도 없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냥 그 대사를 그렇게 해야지만 그 인물 같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나리오의 어떤 연기는 저한테 익숙한 상황이나 뭔가 편하게 얘기를 할 때 뭔가 어미가 약간 불편하다던가 그러면 조금은 바꿔볼 토의를 해볼 수 있는데 팀장이라는 그 역할은 자기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대사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서 그런 어떤 상황에 빗대어진 자기의 관계나
뭔가 마음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그 대사가 가장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바꾸지 않고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질문 주신 게 그 이순신 장군 동상 그거 같은 경우는 제가 하성국 배우랑 둘이서 산책을 되게 많이 해요. 여행을 많이 다니거나 그럴 때 하성국 배우가 신기하게도 항상 그 지역이든 그 공간에 있는 역사를 자꾸 얘기해줘요. 형 여기는 뭐가 있고 여기 원래 이런 게 있었대. 뭐 젓가락질이 왜 생겼는 줄 알아? 이런 식으로 자기의 어떤 사소한 지식들을 얘기해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도 처음에 그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종로를 같이 많이 걸어 다닐 때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하성국 배우가. 그 전국에 있는 이순신 동상 중에 유일하게 광화문에 있는 동상만 오른쪽에 칼집을 들고 있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기억에 두고 있다가 이야기를 쓸 때 이제 기억이 달라지는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만 그대로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상징적으로 은유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순신 동상을 활용해야겠다 하면서 자료 조사를 좀 시작해봤어요. 혹시 이제 성국의 말만 듣고 썼다가 틀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료 조사했는데 실제로 다 틀렸더라고요. 다 반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큰일 날 뻔했다 하고 이제 자료 조사한 것들을 이제 토대로 영화에 담았고, 틀렸길래 첫 번째 파트에서 남자가 기억을 자꾸 다르게 하는 것도 이대로 반영해도 되게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두 번째 파트에서 이제 팀장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좀 실제로 제가 자료 조사에 근거한 이순신 동상에 관련한 비화입니다. 진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순신 장군 광화문 동상 이렇게 비화 찾아보면은 생각보다 많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질문 주신 게 그 택시에 왜? 택시는 손님을 태우면 끄는 게 맞는데 이 사람들은 손님이 아니잖아요. 왜 이 사람들이 돈을 결제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미터기를 켜는 순간 그게 꺼지는데 미터기를 안 켜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태워준다고 해서. 그게 이제 또 개인 택시가 아니라 회사 택시인데 자기가 그걸 누르게 되면 돈이 세지니까 꺼져 있는 설정을 실제 택시 기사님한테 여쭤보고 빈차라는 거 설정으로 유지를 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아예 끄면은 불법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운전할 때 아예 꺼버리면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촬영 감독님은 불빛이 계속 나니까 거슬려서 끄면 안 되냐 했는데 안 꺼야 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고, 택시 기사님들이 나중에 영화 보시면은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혹시나 또 궁금하신 분, 네 저기 밑에. 감사합니다. 저 혹시 여러분들 앞에서 질문 주신 분의 목소리가 잘 안 들렸을까요? 잘안 들려요. 그러면 뒤에 있어요. 네, 저희 처음 봤는데 네. 이렇게 처음 봐서 좀 가벼운 질문일 수 있는데, 그 영화의 배경 장소가 그 일제광화문이잖아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하고, 제가 이제 그냥 생각하기로는 약간 이 스토리에 제일 맞는 뭔가 장소이신 건지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촬영 장소가 저희 을지로에 살고 저 회사가 바로 거기 광화문집 김치찌개집 바로 앞인데. 진짜요? 네, 그 10년 넘게 그 장소에서 매일 일하고 이렇게 거의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좀 감성적인 것보다는 좀 지루하다 일상이 그랬던 장소가 약간 영화를 보고 너무 촉촉하게 지금 감성이 생겨서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이게 그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사진 찍은 관광 사진들 보면은 되게 이상한 데 많이 찍잖아요. 그냥 전봇대 찍어놓고. 근데 확실히 관점이 다르니까 좀 우리가 맨날 아는 한국이고 공간인데도 좀 다르게 보이긴 하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서울에서 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지방 산골에서 살았는데 그러다가 서울에 올라오니까 그 서울에서 보이는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신기하게 보이는 거예요. 제 눈으로는.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산 지도 정말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공간이 저한테는 계속 신기한 거예요. 서울이라는 공간과 특히나 그 광화문 일대가 되게 신기한 건 진짜 공사가 끊임없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변하고
게다가 또 신기한 건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도 되게 많으신데 요즘엔 또 힙지로라고 해서 되게 젊은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게 되게 흥미롭게 느껴졌고 그래서 그 공간에서 영화를 찍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영화가 시간을 어쩌다 보니까 다루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성을 다룰 때 현대적인 것, 되게 과거의 무언가, 궁궐 같은 것, 그 다음에 미래적인 어떤 커다란 빌딩들, 그 뒤에 있는 작은 가게들이 시간성을 표현하기에 혼재되어 있으니까 이 인물들이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들이 자기들의 기억을 돌아다니는 것처럼, 그 다음에 공사 중이니까 뭔가 계속 배경을 봤을 때 이들의 기억이 계속 허물어지고 세워지는 것처럼 보여지길 바라서 광화문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고요. 아마 다른 곳들도 공사 중인 공간들은 많겠죠. 그런데 서울극장도 있고 그 극장이 오래된 극장들이 그 단성사나 이쪽에 많이 있잖아요. 그 종로 쪽에. 그래서 굳이 그 공간을 선택했던 이유들은 가장 서울스럽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가장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서울의 공간이잖아요. 종로일 때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이유는 이명화 배우를 첫 번째 파트에서 이명화 배우가 남자를 두드리잖아요. 그것처럼 실제로 이명화 배우가 저를 그 공간에서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게 이 영화의 시작이 됐던 거라서 그 장소 말고는 다른 데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날에 함께 산책했던 그 길이 되게 인상 깊었었고 그래서 여기서 찍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날 2019년에 여름에 제가 찍은 단편이 이제 서울극장에서 상영을 해가지고 가는 길에 진짜 오랜만에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서울극장 이쪽으로 가는 거 맞아? 막 이러면서 예상에 없던 같이 또 산책을 하게 됐죠. 그래서 막 이야기 대화를 나누고 얼마 뒤에 이제 그거를 토대로 시나리오를 써서 보내줘서 첫 번째 파트가 찍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영화의 시작이 됐죠. 이명화 배우가 이 영화 개봉할 때쯤에 이재훈 배우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었거든요. 거기서 저를 그렇게 지칭하더라고요. 크고 까만 애라고. 크고 까만 애가 지나가서 두드렸다고요. 저희 친구들, 동료들 사이에서는 약간 저가 그냥 까만 애로 통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거는 사담이었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오늘 제가 느낀 몇 번 봤는데 다른 느낌하고 오늘은 또 다른 게 좀 큰 맥락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막, 2막, 3막 전체적인 내용이 만남에 대한 약간 그런 느낌을 대사도 또 볼 테지 아니면 뭐 다시 또 보자. 이렇게 만남에 대한 대사는 하나씩은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사에 그 어떤 의미를 두고 만드신 건지 그리고 생각이 안 나요. 우선은 그렇게 다시 생각나요. 그 의미를 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어저께 제가 종로를 가서 이제 한번 봤는데 그 길을 걷다가 순간 여기 앵글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어디 위치에서 잡으셨는지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파가 너무 많아서 좀 놀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찍으셨는지 그리고 제가 사진을 되게 좋아하는데 찍고 싶은 그 각도가 정확하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그 넓은 그 이순신 동산에 있는 그 파트 있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잡으셨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약간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실 때 이렇게 이 영화 같은 경우는 뚜렷하게 무언가 이야기가 이렇게 있어서 여러분들을 끌고 당기지 않잖아요. 자꾸 뭔가 너무 일상적인 얘기를 하니까 다른 생각에 잠기시거나 자기 개인적인 생각에 잠기실 수 있는데 그래서 한 파트마다 만남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약간 첫 번째 파트도 그렇고 두 번째 파트도 그렇고 의도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이들은 처음 만나서 우연히 만나서 걸어갈 뿐인데 그 우연히 만나서 걸어가는 그 길들이 연애 생로병사처럼 보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대사를 썼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둘만 예로 놓고 보면은 처음에 이 남자가 관심을 표해서 이렇게 경계하던 여자가 그 경계를 풀고 걸어가기 시작해서 서로에게 호감을 갖고 서로 맞아가는 것들. 그거 안 해요 하면서 호감을 갖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걸어가다가 이제 서로 사랑을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서로의 의견들을 물어보죠. 가치관들을. 애가 있는 거 영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서로를 떠보고, 그 흐름 이후에 결국에 남자가 처음에 그럴 수 있지라는 것들을 마음에 들어 하는데 나중에 그럴 수 있지 않은 건 여자가 짜증내잖아요. 또 그런다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사랑에 빠져도 어차피 계속 되다 보면 같은 이유로 되게 사람이 질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점이었던 게 단점이 될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일상적인 대화지만 느껴보면은 이렇게 영화를 다시 보면은 시처럼 좀 표현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상상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의 만남도 우연히 만나서 헤어질 때 약간 너랑 만나서 참 고마웠어 라고 인사하고 가잖아요. 그게 이별을 고하는 것 같고, 두 번째 파트에서도 오늘은 여기서 가볼게요 라고 말하면서 이별을 고하는 것들이 만나지만 다시 헤어짐을 얘기할 수 있으니까 만남은 필요했던 대사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에서도 또 보자 라는 대사들도 결국엔 또 언젠가 다른 데서 만날 수 있잖아요. 혹은 못 만날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상상해 볼 수 있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대사를 썼었고요. 그다음에 카메라의 위치는 저는 다 기억하거든요. 어디서 찍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 엘라님 여러 번 뵈가지고 제가 그 닉네임을 알거든요. 엘라님이 찍어주신 그 스팟들이 비슷한 곳이 맞아요. 비슷한 곳이 맞고, 그 앵글은 아마 이제 사진을 좋아하시니까 렌즈마다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생각보다 영화를 어렵게 찍지 않아서 대놓고 찍었어요. 이렇게 어디에서 숨겨놓고 찍지 않았기 때문에 그 카메라가 어디지라고. 지금은 VOD도 판매가 되거든요. 그래서 VOD 보시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인스타그램에 보면은 그 촬영 장소에 사진 이렇게 대가지고 찍는 것처럼 비교해 보시면 어딘지 금방 찾으실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제가 스팟을 이렇게 찍어서 알려드릴게요.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오늘 처음 봤는데 너무 잘 봤습니다. 저만 궁금해하는 걸까 좀 걱정되는데 초반에 후시 녹음 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죄송한데 혹시 이유나 뭐 에피소드나 뭐 그런 거 있으셨을까요? 이유는 후시가 맞는데 전체가 후시가 아니고 초반 5분 정도가 후시인데 그걸 뭐라 그러지? 오디오 그 카드라고 하나? SD 카드. 그러니까 그 장비 고장이 났었죠. 네, 현장에서는 다 녹음이 됐는데 그게 나중에 편집할 때 이렇게 백업을 받으려고 할 때는 완전 무음인 거예요. 하루치 사운드가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후시는 이제 결국엔 저희가 그때 열악해서 마이크를 들고 이런 스튜디오에서 따로 녹음을 했었고, 후시 전문 스튜디오에서 하지 못했었죠. 저희가 그렇게 해서 하고, 이제 그것 때문에 전반적인 영화의 사운드 디자인을 좀 다르게도 했었어요. 원래도 약간 사운드가 좀 앞으로 밀려서 비디오 에세이처럼 들리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후시 녹음을 정말 쓰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5분의 후시를 앞부분에 관객분들에게 신뢰감을 줘야 되는 초반 부분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영화 전반적으로 이게 마치 실수가 아니다 라고 이제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동시 녹음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후시처럼 디자인을 좀 바꿔서 이렇게 했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저 근데 너무 느낌이 그냥 좋았어요. 그냥 그런 이유였겠거니 생각했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되게 좋았어요. 너그럽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잘 녹음해볼게요.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그럴 네. 수도 있죠.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마이크 그냥 갖고 계셔도 돼요. 네, 저희가 크게 얘기할게요. 네. 괜찮습니다.
그 4년 동안 찍으셨다고 하셨는데 배우분들도 그렇고 감독님도 그렇고 사실 그 긴 호흡을 갖고 가면은 매 순간 그냥 달마다도 그렇고 연마다 생각이 계속 바뀌잖아요. 근데 그 하나의 생각을 어떻게 그 긴 시간 동안 잘 이끌어 갔는지, 그리고 그 여자 배우님이 그 담배 피실 때 하늘을 보는 이유가 그게 그냥 평소 습관인 건지 의도된 건지. 일단은 감독님이 보라고 하셨고 그게 가장 크고 저희 영화에서는 현장에서 따로 지금 이 인물이 어떤 감정이다 이렇게 뭐 해줘라 이런 말은 거의 안 했어요. 근데 그 대신에 영화를 찍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독님이랑 대화를 워낙 많이 나누기 때문에 그런 이제 사전에 영화를 찍기 전에 대화를 통해서 제가 제 무의식 속에 그 인물과 어떤 영화에 대한 톤이나 그 감정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그 남자가 노래하는 걸 잘 봐줘라든지 뭐 그 성국 배우한테는 제가 이제 먼저 갈게 하고 횡단보도 건널 때 오래 바라봐줘 이런 식으로 이제 디렉팅을 주시는데 그거를 이제 배우들이 수행을 하다 보면은 배우 안에 이미 그 전에 많은 대화를 통해서 들어와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담배 필 때도 이 여자의 전사는 이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오랜만에 남자를 만나서 담배 필 때 이런 마음일 거야 이런 거는 전혀 그 현장에서는 대화를 나누지 않고 저기 서서 저 자리에서 담배 피면서 하늘을 봐줘 이렇게 하면 저는 제가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카메라에 그렇게 담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번 작업들은 전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또 질문이 혹시 세월. 4년을 계속 달라지는데 어떻게 뭐 그게요. 이게 분명히 처음에 생각했던 거랑 달라졌어요. 영화가. 왜냐면 처음엔 비가 내리는 이야기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찍으려고 할 때 비가 내린다고 하길래 날짜를 옮겼거든요. 한 주를 옮겼는데 또 비가 온다는 거예요. 태풍이 지나가고 두 번째 태풍이 또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또 미룰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면은 사람들을 다시 다 불러야 되고 약속을 다 잡아야 되는데 그게 결국엔 다 돈이니까 미안하기도 해서 그러면 비를 받아들여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비가 언제 올지 사실 모르잖아요. 내렸다가 그칠 수도 있고. 그래서 우산을 들고 시작하자. 비가 내리면은 그때 피자 해서 우산이 비가 내릴 때마다 어떻게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생각했어요. 언제 어느 시대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이야기가 달라질지를 생각하면서 영화를 찍었고 서울극장이 폐관하지 않았었어요. 2019년에는. 그래서 서울극장에서 섭외를 해서 찍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가 터지게 되고 이제 촬영이 무기한 연장이 되면서 서울극장이 폐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울극장이 폐관하는 사실을 시나리오에 적용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정해놨지만 큰 방향에서 틀어지지 않는다면 모든 걸 다 수용하면서 영화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들도 사실은 첫 번째 파트, 첫 번째에서 세 번째로 갈 때 감정을 연결해서 찍지 않고 그냥 그 파트만 집중해서 찍었고 저 역시도 큰 그림은 이렇게 구조적으로는 다 그려놨는데 한 파트마다 저도 신기한 거는 제가 성장하고 달라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관점도 달라지고. 그래서 약간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 영화를 만들길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지점은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건 한 호흡으로 쭉 찍지 않았기 때문에 영화가 조금 풋풋한 혹은 철없는 20대에서 실제 나이 들어가는 시선들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4년의 세월 동안 우리가 너무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게 고스란히 담겨있는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시니까
참고로 알려드리자면 1막의 제목은 원래 단편으로 공개됐을 때 달팽이였고 2막은 서울굿장이라는 제목이 있고 이제 3막은 소우라는 제목이 따로 있어요. 네. 네,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약간 이거는 TMI인데 이 영화가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제작 지원이나 이런 투자 미팅에서 번번이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저희 돈으로 시작했는데 장편이니까 첫 번째 파트를 찍어놓고 코로나도 터졌겠다. 촬영을 못하니까 찍어놓은 걸 가지고 먼저 공개를 해서 성과가 있으면 그 성과에 힘입어서 두 번째 파트 제작비가 어떻게 되겠지?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영화제에 먼저 단편으로 공개를 했고요. 여기도 다행히 그게 성과가 사람분들이 좀 관객분들이 관심 있게 봐주셔서 두 번째 파트도 어느 회사에서 제작 지원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 파트는 이제 제가 작가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 회사에서 이제 제가 두 번째 파트도 서울극장이라는 제목으로 소독제에서 공개도 했었고 그렇게 성과가 있으니까 이제 마지막 파트에 이제 투자를 받게 돼서 겨우겨우 이렇게 완성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단편으로 먼저 봤을 때랑 세 개가 다 이렇게 한 영화로 묶여서 처음 영화관에서 봤을 때랑 느낌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 단편으로 달팽이를 봤을 때, 단편으로 서울극장을 봤을 때랑 미망으로 1막과 2막을 봤을 때 느낌이 달랐어요. 재밌었습니다. 뭐말 하나? 뭘? 이쯤 돼서 말 하나만 해주세요. 아, 제가요? 말을 너무 안 했죠? 말을 너무 안 해서. 단편으로 나눠서 세 개를 보면 두 번째 파트가 제일 좋습니다. 장편으로 보셔도 두 번째가 제일 좋다고 하시잖아요. 장편으로 봐도 두 번째가 가장 좋습니다. 아, 네. 아니 그러면 그 본인이 나와서 그렇네. 그런 질문해 주신 것 중에 배우들이 시간이 흘렀는데 어떻게 그 감정을 연결해서 하느냐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잖아요. 저는 뭐 영화마다 다르고 시나리오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피막골에서 걸어 나올 때랑 그다음에 청계천으로 걸어갈 때가 날짜가 달랐어요. 근데 그 전날은 비가 왔고 되게 습하고 되게 무거운 날씨였고 다음 날은 날씨가 너무 청명했어요. 밤이었는데 시간상으로는 바로 걸어서 나온 건데 다음 날이 날씨가 너무 다르니까 제 상태가 너무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안 나오고 바로 이제 이 둘이 너무 가까워지고 분위기가 너무 달라지니까 이제 감독님이 어떤 지금 톤이 어느 정도 떠 있으니 조금 톤을 낮춰줬으면 좋겠어 이런 디렉팅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차이가 그렇게 별로 안 나는 컷이 붙을 때는 그렇게 전에 했던 것들을 복귀해서 하는 그 방법들이 중요한 것 같은데 만약에 시간이 많이 흐른 지점에서 연기를 할 때는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명확한 감정을 연기하는 경우는 배우들은 잘 없다고 생각하고 그 인물 자체를 연기하는데 사람도 1년이 지나면 그 1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연기하는 방법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쯤에서 하나 정보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릴게요. 말씀을 안 드려서 전혀 뭔지 모르시겠지만 이게 영화가 1, 2, 3편 이렇게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의 다음 작품도 약간 이어지는 세계관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약간 멀티버스 같은 건데 하성욱 배우와 이명화 배우가 그 영화에서 결혼한 상태에서 시작하고요. 8살짜리 딸아이가 있고 영화의 시작점에서 이혼을 합니다. 이혼하면서 시작하고 주인공은 이 두 사람이 아니고요. 그 하성욱 배우의 엄마가 주인공이에요. 그 다음에 이들의 딸. 그래서 하성욱 배우가 이혼하기 싫어서 집을 나가요. 그래서 할머니랑 딸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서울 도망간 아빠와 자식을 잡으러 서울을 돌아다니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차기작을 기다려달라는 부탁이 되는데 또 다르게 제가 또 생각을 해보면 이분들은 모르는데 이분이 또 이렇게 둘이서 부부가 돼서 나오는 시나리오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동의는 들은 건 아니죠. 언뜻 얘기한 적 있지 않아요? 두 분이 이제 작년? 예. 그래서 이제 두 분이 부부로 나오는데 바람을 피는 남자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속상해하는 여성이 될 거고 거기서도 이 두 사람이 주인공은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이야기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감상하는 방식은 다양할 것 같아요. 영화가 보통은 처음에 시작하면은 완결성 있게 딱 끝나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마지막까지 완결되지 않고 여러분들을 태우고 버스가 계속 가잖아요. 극 중에 이명화 배우의 대사처럼 여러분들이 이 뭔가 유실된 것 같은 일상적인 이 영화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방금 한 방식처럼. 그러니까 두 번째 파트에서 여자가 마지막에 문자 보내는 대상이 그냥 집에 보내는 걸 수도 있고 전남친일 수도 있고 혹은 전남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개인이 생각하시기에 선택하시기에 나름의 영화가 미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GV를 하면 의뢰 이제 감독이 생각한 의도가 궁금하실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저는 관객분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실지도 엄청 궁금해요. 그래서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봤는지 얘기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다르더라고요. 영화를 해석하시는 방식이. 혹시나 그 자신의 소감이 아니더라도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셔도 좋고 혹은 소감이 있으시면 나는 이렇게 봤는데 이게 맞나요? 혹은 나는 이렇게 봤는데 너는 그렇게 봤니? 이렇게 질문해 주실 분 있으시면 혹시 손 한번. 오. 이렇게 잠깐만 은영님. 네. 제가 실명 거론은 좀. 네. 아니 닉네임이요. 죄송합니다. 우선은 1만을 축하드리기 위해서 이제 바람을 뚫고 날라왔습니다. 네. 어쩌면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이 될 수도 있고 소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질문은 제가 첫 관람 때 좀 의문을 갖고 있었던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첫 관람을 하고 이제 후기 글을 쓸 때 특히 세 번째 파트의 이제 한자를 쓰는데 처음에는 제가 적을 소자를 썼어요. 근데 쓰다 보니까 이게 적을 쏘였나 작을 쏘였나 순간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내용 자체로 봤을 때는 적을 쏘가 맞거든요. 적게 내리는 비. 그래서 조금 의아해하는 순간 이제 한 번 더 보게 됐어요. 그래서 확인을 받게 됐는데 보니까 작을 쏘였던 거예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제 마지막에 네 번째 제목에 이제 미망에서 그 미자도 작을 미자였잖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 미망이라는 영화를 대표하는 형용사가 작다, 작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왜냐면 이 소우라는 카페가 물론 그 사장님께서 뭐 짓고 싶어서 지으신 뭐 수도 있고 또 방금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에 관련됐기 때문에 그 장소가 섭외됐을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은 그 작을 소에 대한 의미 때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고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만나고 헤어지고 또 다시 재회하고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게 큰 일이 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소소한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조그만 퍼즐을 계속 맞춰서 한 판을 만들어가는 그런 게 이제 인생이라는 그런 이제 결론을 제가 지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금에 대한 생각이 제가 그렇게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감독님께서는 혹시 그 작을소에 대한 느낌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좀 알고 싶었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여담인데요. 그 얼마 전 GV 때 이제 박봉준 배우님께서 대사가 많은 분량을 드라이브 마이카 이제 예를 드시면서 이제 녹음을 영화처럼 녹음을 해서 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참 그게 때가 맞게 드라이브 마이카가 딱 3주년
돼가지고 이번에 이제 배우님이 오셔서 다시 그 GV 재상영 했었어요. 근데 그 배우님들께 질문이 최근에 인상 깊게 본 영화가 뭐냐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한국 배우님들이 나오시잖아요. 진대원 배우님하고 안희태 배우님께서 두 분이서 나란히 같이 손을 잡고 미망을 봤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샤라웃 드라이브 마이 카. 여러분 이제 5분이 남았다고 해서요. 근데 보내주신 감상이 작은 거에 대답을 해야 되니까 저는 큰 것보다는 작은 거에 눈이 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어딘가에 갔을 때 어딘가에 가거나 제 하루의 일상 중에서도 오늘 가다가 잠깐 그 틈에 난 풀을 보면은 약간 이렇게 사진 찍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게 좋아요 저는. 그리고 그 작은 게 소중한 것 같고 작은 게 저의 기분을 딱 뒤집을 때가 많아서 그런 거를 발견하려고 노력해요. 네, 그리고 질문 하나만. 네, 10분까지 하셔도 돼요. 그래요, 다행입니다. 질문 하나만 딱 봤는데 아까. 여기 약간. 네, 근데 저쪽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혹시나 한 분만 먼저 다른 분 받고 해도 될까요? 왜냐면 네네. 여기 먼저 해요. 네, 먼저 하세요. 네. 네네. 하고 이렇게 질문 하나만. 예. 제 아는 동생이 이망을 먼저 보고 와가지고 감독님이 코엔 형제를 좋아하신다고 그때 지부 때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저는 영화를 보면서 한국의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나 차이밍 좋아하는 감독이 만들었을 법한 공간이 주인공인 영화가 나온 게 되게 반가웠는데 혹시 안토니오니나 차이밍 좋아하신지 나는 궁금하고 촬영 방식에 있어서 그 망원 렌즈를 많이 쓰셨는지 포커스 날려가지고 이렇게 찍으셨거나 이렇게 반사시켰거나 그런 거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어떤 그 촬영의 원칙이나 뭐 그런 게 좀 어떤 식으로 찍으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은 말씀해주신 그 영화 감독님들을 되게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다 좋아해요. 안 가리고 다 좋아하고 공포 영화 빼고 다 봅니다. 일단 그런 편이고요. 그 다음에 그 촬영의 원칙은 영화 속에서 그림 원칙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림 원칙처럼 촬영을 하겠다라는 게 저의 목표였고 생각보다 이렇게 망원 쪽에 가까운 렌즈를 쓰지 않았어요. 포커스가 나가 있으니까 망원처럼 느끼실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필터 때문에 이제 포커스가 얇아진 거고 35mm만 썼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좀 이렇게 망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촬영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답변이 잘 됐을까요? 네. 그리고 혹시 저는 그 종로 3가에 인디 스페이스하고 서울아트 시네마가 있었을 때부터 그때 봤던 영화들이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드는 느낌이라서 두 번째 편 저도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영화 볼 줄 그리고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두 번째 관람이었거든요. 근데 뭐 변화에 대한 대사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뭐 하나도 안 변했다라던가 좀 바뀌는구나 뭐 그런 대사들이 잘 들려가지고 저는 변화에 대한 것을 접할 때 변하지 않는 게 오히려 정체되고 있는 것을 좀 경계하는 성격이었는데 요즘엔 너무 많은 것들이 변한다고 생각을 해서요. 뭐 공간이 뭐 낯설어진다든지 뭐 관계도 갑자기 뭐 친근했던 관계도 바뀌고 뭐 그런 것들이 접하면서 뭐 변화에 대한 좀 겁이 좀 나더라고요. 원래 있었던 것들이 없어진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변화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이게 이제 남자가 부르는 노래가 대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어릴 때는 약속도 많이 하는데 그 약속을 다 못 지키잖아요. 스스로에 대한 약속도 그렇고 변하는 거는 때에 따라서 너무 두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안 두렵고 싶어서 뭔가 답을 찾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두려워하는 저 자신을 그냥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변하는 건 어쩔 수 없고 내가 막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리는 비를 제가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변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자포자기한 것 같고 약간 좀 그렇긴 한데 어쩔 수 없는 일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작은 걸 자꾸 보려고 하나 봐요. 그러니까 작은 것도 금방 사라질 수 있으니까 좀 집중해 보려고 하는 거가 그게 관객분한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를 위안하는 방식이 그런 거라서 혹시나 그런 저의 방법을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인사를 저희가 이렇게 나눠볼게요. 시간이 너무 아쉽네요, 진짜. 네. 3분 천천히 하셔도 돼요. 3분 남았습니다. 그 인사를 멋있는 인사를 준비했는데 감독님 때문에 제가 못할 것 같아가지고 방금 든 생각인데 변화 얘기하시니까 연말이잖아요. 연말에 신년 계획도 중요하지만 그 년을 돌아보는 일이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대체적으로 나쁜 일이 있어도 그것들을 좀 좋게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 일은 이미 지났으니. 그리고 그 일로 하여금 내가 다음번에 그런 비슷한 일, 그런 감정들을 겪을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다뤘나를 그때 잘 생각해봐야 그 다음번에 그 일들이 나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일들 다 가족들과 친구들과 잘 이렇게 보살펴보는, 돌이켜보는 연말 되셨으면 좋겠고 미망도 그런 영화인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 한번 드려봤습니다. 말하고 나니까 별로 멋없네요. 감사합니다. 아까 문득 막 말씀하시는 거 듣다가 어쩌면 인생은 의미 부여가 다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의미를 부여할지가 중요한 것 같고 올 한 해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얼마 안 남은 2024년 잘 마무리하시고 2025년에 좋은 일 많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예, GV를 개봉하고 나서 꽤 많이 하게 됐는데요. 진짜 얼굴이 익은 관객분들도 꽤 계시고 처음 뵙는 분들도 항상 되게 신기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다 집에서 나와서 일을 마치고 와서 극장에 와서 계시지? 그리고 이렇게 다 함께 모였지? 라는 순간들이 하루에 제가 안 좋은 일이 있거나 하면은 기분이 다운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장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면 제가 기분이 막 좋아지더라고요. 이렇게 관심을 받아서라기보다는 이렇게 한 곳에 모이는 이 시간들이 모여있다는 게 되게 벅차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점점 GV가 끝나가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을 뵙는 게 저한테 커다란 배움과 공부가 된다라는 얘기를 꼭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진짜로 많이 배웠어요. 이번에 한두 달 사이에 제가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뭔가 제 마음을 이렇게 인정하고 알아갈수록 제가 점점 연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려진다라는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곧잘 이렇게 연약하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되게 약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럴 때마다 이렇게 기댈 사람들이 있구나, 언젠가 영화를 만들게 되면은 이렇게 영화를 봐주시는 관객분들이 계시구나 라는 게 저한테 되게 희망찬 미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에도 여러분들을 또 볼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가 지나고 내일 하루가 지나고 모레 하루가 지나도 계속해서 이어질 여러분들의 일상이 영화처럼 소중하게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